굳이 정해진 틀대로 사는 게 과연 의미 있을까? 나만 해도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대학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또 26살에 결혼해서 했는데 틀대로 사는 게 과연 행복을 위한 지름길인가?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공교육 도움 없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홈스쿨링에 대해서 조언을 건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스쿨링 하면 생각나는 두 분 모실게요. 저는 김선미라고 하고요. 어머님들께는 지랄발랄한 마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불량육아, 군대육아, 18년 책육아, 그리고 액션노트 이렇게 4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스쿨링의 당사자이자 최근에 합격 공식이라는 책을 출판한 작가이자 대학생인 최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책육아로 유명하셔서 그 책육아의 당사자는 어떻게 됐을까 너무 많이 궁금했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했는데 이번에 또 그 합격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과정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를 1학년까지 재학을 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는 저희 어머니의 권유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홈스쿨링을 시작한. 스쿨링을 결정한 이유가 사실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게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지만 그 당시에 저는 조금 더 자유로운 공부 그리고 다양한 과목들의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학교 안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자유를 갖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고 시간적이거나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홈스쿨링을 요즘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은 씨 같은 경우는 중학교 그것도 어머님의 권유로 이게 좀 다른 가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은 왜 권유를 하시게 되셨나요?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고전, 동서양 문학들은 이 한창 이렇게 뇌가 말랑말랑하고 어린 시절에 읽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또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해야 되는데 얘가 학교를 다니니까 그때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벼슬이냐? 벼슬아치냐? 이렇게 억울해하고 엄마 나 숙제도 많아. 팀플도 많아.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얘 잘못도 아니고 또 저의 잘못도 아니고 이게 환경적인 그렇죠. 시스템적인 부분에 제약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의 관리로 한번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제가 다양한 책을 읽다가 하게 됐고요. 네네. 그거를 한 4학년, 5학년 그때부터 아이한테 계속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공교육 내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해봤죠. 하셨어요? 해보기도 했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함께 물론 얘가 흔쾌히 오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자칫 엄마가 강압적으로 끌고 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그럴 따라올 아이들도 없고 어머니 워낙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 쉽게 도전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재미나 흥겨움이나 즐거움이 없다면 당연히 아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놀면서 공부하면서 경험하면서 여행 다니고 영화도 굉장히 많이 보고 아이가 한창 좋아하는 것들을 여유롭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해줬던 멘트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은아, 너 좋은 아이고 활동적인 아이잖아. 근데 학교에만 갇혀 있기에는 너가 아까워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상 밖에 나가서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해 보기를 항상 권유를 했었거든요. 어머님은 굉장히 열려 있으셨네요. 한창 예쁘고 신나게 놀고 즐기고 다양한 꿈을 꿔야 될 시기에 그러지 못한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얘는 사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리고 또 숙제도 있고 일단은 끝나는 시간이 늦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툭닥툭닥 거리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라는 어떤 현타가 왔고요. 이게 우리끼리 그냥 뭔가를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해결할 것이 아니다. 우리끼리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약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고 저도 강압적으로 홈스쿨링해 라고 하진 않았고요. 저도 공교육을 너무나 착실하게 받았던 너무나 모범적이었던 결석 한 번을 안 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부모 세대는 사실 그걸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상상할 수조차 없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다양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족과는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고민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결정을 한 거여서 막 큰 망설임이나 후회가 들지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또 막상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교무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딱 서류를 쓰는데 뭔가 약간 뭔지 모를 아쉬움이 솔직히 그리고 있긴 했던 친구 것 같아요. 관계가 네, 친구들이랑 맞아요. 정이 들었을 거잖아요. 네, 사실 제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뭐 학교에 나와서 혼자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을 매일매일 못 본다는 진짜 딱 그 아쉬움 하나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뭐 먼데로 뭐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친구들과 교류를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그런 아쉬움이 남긴 했어요. 그게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사실 그때는 좀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기대감이 아쉬움을 훨씬 네, 능가했던 이겼다 거네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뭘 가장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학교를 나오면. 일단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국수, 사과, 영 이런 딱 정해진 과목의 공부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지교과. 그쵸. 네네. 근데 그걸 벗어나서 저는 그 당시에 되게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엄마랑 같이 어떤 아카데미 같은 걸 등록을 해서 뇌과학 우주론을 몇 달씩 공부해 보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를 나와서 네. 가장 먼저 네. 했던 활동은 뭐예요?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은 일단 저는 책 읽기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요? 사실 제가 책이라는 게 제 인생에서 계속 옆에 존재했던 활동이기도 그렇죠. 예. 하지만 책류가로 굉장히 네, 유명한. 그쵸. 네. 홈스쿨링을 하고 나서는 조금 더 집약적으로 확 책을 많이 읽어보자라는 결심을 했거든요. 1년에 500권을 한번 읽어보자. 처음에는 진짜 많이 놀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정말 많이 놀았어요. 많이 일단 자고 놀고 일단 네, 놀았죠. 솔직하지 에너지를 않아. 좀 에너지를 쌓은 다음에 네. 그래서 책을 읽자고 네네. 결정한 거는 조금 이유였고 사실 나온 다음에는 정말 많이 놀았어요. 일단 뭐 하고 놀았어요? 영화 많이 보러 다니고 제가 영화. 문화생활을 좋아하거든요. 전시회 많이 보러 다니고 뮤지컬도 보고 음악회도 가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춤도 근데 그거 추고 혼자 하면서. 했었을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익숙해졌어요? 그거는 처음에는 사실 아예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죠. 왜냐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이 시간에 친구들은 학교에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 생각이 사실 나긴 났는데 크게 외롭지 않았던 거는 사실 저는 혼자 하는 일에 되게 자신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막 불편하다거나 외롭다라는 감정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그게 중요한가요? 홈스쿨링 할 때? 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홈스쿨링을 시작하고 나서도 사실 혼자 하는 활동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엔 조금 외롭다거나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조금 혼자 하는 것도 되게 재밌구나. 즐겁구나. 굳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게 꼭 필요하진 않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홈스쿨링을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많이 놀러 다니고 뭐 책 보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많이 놀았는데 계속 놀다 보니까 뭔가 내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너무 안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엄마가 옆에서 좀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책을 너 안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막 강제했던 게 아니라 하은이가 이제 홈스쿨링 시작하고 노는 거, 너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조금씩은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너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보는 건 어떠냐라고 좀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여기 이제 전제로 덧붙일 얘기가 홈스쿨링을 하면 엄마랑 같이 오전에 국어하고 오후에 아빠랑 수학하고 저녁에 영어하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학교가 아닌 집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고 많죠. 저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뭐 종교단체 어떤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안에 소속이 돼서 한다던가 이런 걸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전혀 안 그랬고요. 국영수 사과 전혀 안 했고 그럼 모든 계획을 그냥 하은 놀다가 씨가 책보다 되게 자유롭게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많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책을 되기도 읽어보자라고 왜냐하면 책 안은 그 커리큘럼만 나눠져 있지 않을 뿐이지 국, 영수, 사과, 세계사,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압축돼 있으니까 그쵸. 홈스쿨링은 집에서 그렇게 책을 읽다가 대입을 준비해야 되겠다, 입시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왜 든 거예요? 제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면서 계속 혼자 공부를 해왔잖아요.
혼자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뭐 재밌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사실 그 시간도 너무너무 재밌고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지만 뭔가 계속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었던 게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으면 조금 더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기도 했고 조금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다. 어떤 뭔가 커리큘럼이 꽉꽉 정해져 있진 않더라도 좋은 교수님과 좋은 스승으로부터 되게 정말 좋은 공부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입이라는 네. 목표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입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나요? 고등학교로 돌아가지 아, 않고 나 혼자 네.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계속 한 거네요. 네, 사실 대입을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도 있고 좀 체계적인 걸로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검정고시 학원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뭔가 뭐 재수학원 기관에, 네. 예, 활용할 또- 수 있는 툴이 있었을 텐데. 그쵸. 그런 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 공부해야겠다는 걸 선택했던 이유는 그때 사실 제가 다양한 거를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나 혼자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좀 생긴 상태였어요. 네. 그리고 사실 기관을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저는 사실 내가 뭐에 자신이 있고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입시생들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만큼의 그렇죠. 6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고 입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입시를 딱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게 나이로는 중3 2월이었어요. 16살 2월. 예. 근데 그때는 진짜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해봐서 일단 지금 진짜 16살의 나이에 입시를 도전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해 11월에 수능을 보자라는 목표를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딱 10개월의 시간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10개월 안에 수능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좀 빨리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당시에 제가 빨리 공부를 해보고 싶고 빨리 대학에 들어가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고 대학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이런 네.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집약적으로 해보자 했었을 때 세운 하은 씨만의 공부법이 좀 있다면요? 그때는 일단 제가 절대적인 시간이 다른 수험생들보다 월등히 부족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공부의 양을 조금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 더 많이 공부하자? 네,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조금 많이 투자하자. 그래서 제가 16대 2대 6으로 살았었거든요. 16이 공부 시간인가요? 네, 16이 공부 시간, 2가 휴식 시간, 그리고 6이 이제 수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조금씩 비율이 달라지고 뭐 16이 15가 되고 뭐 2가 3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딱 근본은 16대 2대 6으로 살자. 그럼 대입을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순간 어머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셨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공부는 결국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학원을 다니던 뭐 과외를 받던 뭘 하던 내가 하는 공부량이 충분해야 되고 또 그게 시간이 충분히 넉넉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 공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들처럼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 빼앗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몰입해서 그리고 아기 때부터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몰입하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제가 엄마는 느끼잖아요. 알죠. 네, 깊이 있게 그냥 T자로 훅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뭐 노는 거에서도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보다 한번 해보고 또 여유 있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또 하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다시 고등학교에 가도 되는 거니까 저는 되게 편안하게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편안하게 생각을 하실 수 네. 있는 부모님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믿음이 좀 있으셨어요? 책을 안 읽었더라면 저도 이런 생각 못했고 되게 두려워하고 얘가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해도 뜯어 말리면서 도장 싸들고 다니면서 뜯어 말렸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한동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 굳이 정해진 틀대로 사는 게 과연 의미 있을까? 나만 해도 내가 그러니까 유치,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대학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또 26살에 결혼해서 했는데 이
틀대로 사는 게 과연 행복을 위한 지름길인가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얘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그걸 도전을 하면 또 넉넉히 또 시간도 많이 남고 남들 재수 삼수하는 시간까지 합하게 되면 앞으로 뭐 4, 5년 정도의 시간이 남으니까 무궁무진하겠지.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런 네. 생각을 하다가도 따님이 어머님이 일을 하시니까 네. 작가님이 출근할 때 아이가 네. 자고 있어. 그러면 막 항상 자고 화나고 있죠. 항상. 그래서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네. 현실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싸워봤자 결국은 내 손해고 그리고 어차피 얘한테 난리 쳐봤자 사과하는 건 결국 나고 나만 그러셨어요? 괴롭고. 네. 그래서 그냥 거의 자포자기 포기 상태. 근데 또 얘가 또 몰입하면 또 뭔가 하는 거를 알고 그 몰입도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되게 좀 외롭게 느끼지 말라고 최대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엄마가 항상 저의 상태와 너가 어떻게 느끼고 너가 힘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물어보려고 저한테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너가 힘들지는 않아? 하면서 너무 외롭거나 슬프거나 뭐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냐, 혹은 성적이 안 올라서 막 혼자서 좌절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힘들진 않은지 계속 체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네. 힘든 부분이 사실 성적에 대한 부분도 그쵸. 있겠지만 네. 멘탈이 더 네, 멘탈을 맞아요.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울 텐데 네.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는 순간에 다시 네. 일어서는 게 네.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채찍질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 물론 남들보다 어리고 혼자서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힘든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나는 스스로에게 목표를 정했고 누가 나에게 뭐 공부해라, 대학 가라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니까 진짜 힘들지 몰라도 조금씩 이겨나가면서 어떻게든 해보자 라는 셀프 동기부여를 스스로에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네. 시험을 보고 네. 제가 알기로는 건국대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죠. 건국대에 합격을 했는데 네. 다시 도전을 했어요. 네, 그 맞아요. 이유는 뭔가요? 사실 제가 대입이라는 거를 딱 결심을 했을 때 이왕 대학에 들어갈 거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자라는 그럼 목표를 세우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세우고 네. 했어요, 사실. 아, 건국대라는 대학도 너무너무 좋고 정말 좋은 대학이지만 목표가 있다 보니까 내가 10개월 동안 해서 이 대학에 합격한 거면 앞으로 1년을 더 하면은 스카이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좀 생겼기 때문에 도전을 한 번 해봤으니까 좀만 더 해도 되겠지. 아니면 이전에 한 경험이 있으니까 지난번만큼의 노력을 투자 안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설렁설렁 해도 되겠지라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게 익숙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더 도끼 있게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친구네요. 도끼를 어머님한테 배우셨을까요? 그랬나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독하게 놀아봤기 때문에 원의 없이 놀아보고 초등학교 때도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체육일 정도로 뛰어노는 걸 너무 좋아했고 사교육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아서 학교 놀이터, 동네 놀이터 그냥 죽순이일 정도로 진짜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놀았던 힘, 근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부로 이렇게 팍 이렇게 쏟아부어지니까 그냥 원 없이 하고 또 이걸 해서 자기가 하는 목표를 빨리 끝내면 또 원 없이 놀 수 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해주셨던 메시지 뭐가 있을까요? 네. 네가 정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네 인생이야. 아직은 어리지만 미성년자건 성인이건 결국은 네 책임이더라. 그리고 엄마가 살아보니까 남 탓하고 국가 탓, 나라 탓, 학교 탓하는 거 결국은 내 손에더라.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알아듣든 말든 어린 아이였지만 네. 계속 그냥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들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젊은 엄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아이는 분명히 잘 클 거예요. 생육아 열심히 하시고 많이 뛰어놀리시고 아이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집밥 해 먹이면 내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대기자 TV